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밤의 기막힌 투자 토요일 일요일 방송의 송하나 김지송입니다. 우리 한밤의 기막힌 투자 주말 방송에서는요. 주식 잘 가르쳐주는 동네 백수 오빠라는 코너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밤 주제백에서는 송하나 저 김지송이 시청자 여러분들의 눈높이에 맞춘 질문을 스튜디오에서 진행을 하고요. 뒤에서는 김정철 본부장님과 함께 재미난 주식 교육 시간으로 찾아뵙습니다. 그 전에 먼저 우리 한밤 주제백 노란통 메신저 참여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노란통 메신저에서 검색 버튼 누르시고 팍스TV, 송하나 김본, 한밤 주제백을 치면 주식 교육에 필요한 자료들을 매일 만나실 수 있고요. 우리 방송이 녹화 방송이기 때문에 따로 노란통 메신저에 녹화 시간을 알려드리고 또 톡방에 오신 시청자분들께는 미리 재미난 영상들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청자 참여 이벤트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팍스 경제TV 시청자 게시판이나 노란톡 너튜브를 통해서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실제 방송 중에 소개도 해드리고 채택이 되신 분들께는 주식과 파생상품 교육 부요들을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봐야겠죠. 주식 잘 가르쳐주는 동네 백수 오빠 김정철 본부장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말 이번 주 한 주도 어려웠던 장이 아닌가 싶은데 미국채 이야기가 나오면서 우리 시장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럴 때 우리는 어떤 전략을 좀 세워보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마냥 지수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러면 나는 투자를 이거 손실 보는데 가만히 그냥 이른바 존버라고 하죠. 네. 존버해야 되느냐?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를 이제 어제 토요일 방송에서 얘기 드렸잖아요. 네. 국채 금리 올라가면은 수익 나는 상품들이 다 있다. 그런 거 투자하시면 된다. 정 내가 투자하기가 좀 꺼려진다면 네. 수익 날 수 있는 상품도 충분히 있으니까 그 반대로 잡아놓으면 내가 주식에서 가지고 손실 보는 폭만큼 수익을 다른 데서 발생할 수 있다. 이런 투자 전략으로 접근하시면은 투자가 사실 쉽습니다. 너무 쉬워요. 너무 쉽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제 또 국내 증시가 빠지게 되면서 국내 증시에 이제 관련 종목들 중에 크게 급나가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좀 힘들어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는데 그럴 경우는 이제 종목 같은 경우 제가 노란통 메신저에서 네. 반드시 얘기를 다 해드립니다. 다 해드리기 때문에 노란통 메신저 심지어 정말 디테일하게 얘기 드리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드시 노란통 메신저 함께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저희 노란톡 메신저에 들어오시려면요.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서 한밤 주제배 검색하시고 들어오시거나 또 화면에 보이시는 이 QR코드를 카메라로 찍기만 하신다면 간단하게 입장이 가능하시니까 지금 한번 입장해 보시고요. 그럼 오늘도 저희 노란톡 메신저 주요 내용들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조금 많았나요? 네, 사실 노란통 메신저에 제가 이제 저희는 노란통 메신저에 무료로 드리는 포트폴리오 종목을 다 이렇게 항상 관리를 해드려요. 네. 그냥 노란통 메신저에 들어오기만 하면 정말 펀드 매니저 제가 펀드 매니저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펀드 매니저 관리할 수 있는 펀드 포트폴리오 가질 수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매번 다 종목이 올라가진 않아요. 저도 실수할 수도 있겠죠. 네. 예, 근데 뭐 오늘 같은 경우 오늘 방송하고 있는 이 3월 5일 오늘 장 거의 마감인데 오늘 같은 경우 저희 보유 종목 HLB 그다음 빼노션 오늘 장중에 20%까지 급등했거든요. 잘 가고 있습니다. 잘 올라간 종목도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삐끗한 게 있어요. 어떤 거죠? SK케미칼을. 네. 예. 저 여기 지금 이 한밤 주자배 시간에서도 제가 얘기 드렸었어요. 근데 이거는 좀 악의적인 게 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백신에 대해서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그런 경우가 있는데 네. 이제 최근에 보시면은 이제 노란통 메신저를 한번 볼게요. 보시면은 이제 SK케미칼이 하도 밀리고 있어서 이제 SK케미칼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게 얘기를 계속 드렸어요. SK케미칼 얘기 많이 드렸었는데 SK케미칼 차트를 보시면 어느 정도의 라인 잡는다 이런 거 다 얘기를 드렸고 SK케미칼 간단한 설명 같은 거 이런 거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이런 거 설명까지도 이렇게 자세히 드려요. 이런 거 많이 드렸었고 노란통 메신저에 그래도 SK케미칼이 이렇게 좀 밀리기 시작하니까 SK케미칼 관련한 IR 자료 같은 것도 저희가 이렇게 노란통 메신저에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네. 자, 그럼 SK케미칼 볼게요. 자, 제 한밤 주잘백 시간에서도 SK케미칼을 추천을 드렸어요. 추천 드렸는데 지금 손실폭이 조금 있습니다. 한 약
20% 가까이 손실폭이 있는데 저는 SK케미칼이 최근에 밀렸던 이유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상장은 사실 문제가 없다고 봐요. 저는 상장 문제가 없는데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하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문제거든요. 근데 SK케미칼 같은 경우가 3월 4일 어제죠. 이제 방송이 나가는 일요일 기준이 아닌 이제 녹화하는 기준으로 얘기 드리자면 3월 4일 날 급락을 했는데 이 급락했을 때가 뭐 때문에 급락을 했었냐? 이틀 연속 급락했던 거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는데 백신을 맞고 나서 사람이 죽었다더라. 죽은 게 죽었다더라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근데 네. 이게 말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예. 백신 때문에 죽은 거냐? 백신을 맞고 난 사람이 죽은 거냐예요. 예. 일례를 들게요. 미국에서 예전에 백신을 엄청나게 갑자기 대통령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 네. 그 대통령적 행정부 때 백신을 엄청나게 강조를 해가지고 전 국민을 백신을 맞췄어요. 근데 백신을 맞고 나니까 사람이 계속 죽는다는 거예요. 결국 그 대통령이 그래서 연임을 못했거든요. 네. 근데 그 해 백신 때문에 백신을 맞고 나서 죽은 사람이 한 해에 백신 맞고 나서 죽은 사람 숫자보다 적었던 해였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백신을 맞아서 백신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전 국민을 다 맞추면 그 중에 기저질환이 있어서 원래 돌아가셔야 되는 분이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냥 확률이 걸리는 거예요, 거기다. 그러니까 지금 SK케미칼 같은 경우도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서 15만 명이 현재 맞았어요. 우리나라는 현재. 우리나라 15만 명까지 맞았다고 해요. 어제까지. 15만 명 중에 맞은 사람 중에 사망자가 3명이 나온 건데 백신이 문제가 생겨서 사망자가 나온 게 아니라 기저질환자였어요. 원래. 기저질환자였는데 15만 명 중에 3명 사망자 나오는 확률은 그냥 보통 일상생활 생활에서 나오는 확률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게 백신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도 불구하고 네. 언론사들 특히 이 언론사들 중에 이런 언론사가 있어요.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싫어하는 언론사가 있어요. 왜 싫어하나요? 왜냐면 현재 정부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좀 밀었으니까. 현 정부를 싫어하는 곳들은 네. 아스트라제네카 이꼴리 현 정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뭐라 하면 네. 결국 현 그렇게 정부한테. 타겟 잡는 거예요. 타겟 잡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 백신에 과대한 공포감을 많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아직까지 백신이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사망했다는 결론이 나온 게 전 세계적으로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하나도 없는 상태인데 언론사 기사 제목 뽑을 때 좀 자극적이지 않으면 맞아요. 보지 클릭 안 않으니까. 하니까 네. 이제 그런 거에 사람들이 하면서 이제 매도를 한 거죠. 자, 그럼 조금 더 분석을 노란통 메신저 SK케미칼 얘기가 하도 많이 나와서 좀 자세히 좀 얘기 드리자면 자, SK케미칼 현재 시가총액이 3조 7천억입니다. 3조 7천억인데 자회사인 SK바이오사이언스의 공모가 밴드 상단으로 따져봤을 때 공모가 밴드 상단이면요 SK바이오사이언스가 자회사인데 가치가 3조가 넘어요. 3조 5천억 4조까지 가요. 자회사가 4조인데 모회사가 3조 7천억? 좀 그렇죠. 네. 밑에 있는 자회사가 훨씬 더 큰 거예요. 덩치가. 엄마보다 조그만 아들이 이제 막 태어난 아들이 네. 돈이 더 많은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 상황인 거죠. 이제 그러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SK바이오사이언스가 한 해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만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이 회사는. 네. 노바백스 백신도 생산이 예정돼 있어요. 그래서 이 생산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2021년도 SK바이오사이언스 예상 영업이 약 1,500억 이상 나오거든요. 1,500억 이상 나오면 멀티플 20배 때리면 3조 나옵니다. 시가총액 3조 넘어가면 적정선이에요. 3조에 3조 5천억 적정선, 4조면 약간 좀 고평가? 네. 이렇게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SK케미칼 실적은 그럼 어떠냐? SK케미칼은 SK바이오사이언스를 연결 실적으로 빠지게 되면 지분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상장을 하면은 주식수 늘려야 됩니다. 주식수 늘려야 되면 지분율이 좀 떨어져요. 지분율이 떨어지면 연결 실적이 좀 덜 잡혀요. 덜 잡힌다 하더라도 원래 SK케미칼 사업하는 게 있으니까 그럼 2, 3천억이에요. 2천억에서 3천억 사이가 나오거든요. 2천에서 3천억 사이가 나오면은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3조 7천억 자회사 지분가치 4조짜리 자회사 지분가치까지 들어가 있는데도 3조 7천억 저평가죠.
엄청난 저평가입니다. 저평가인데도 하지만 대응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SK케미칼 비중을 줄였어요. 좀. 네. 줄였지만 밑에서 다시 바닥 확인하면 다시 추가 매수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가 이번 달 3월에 상장할 거기 때문에 상장했을 때 탄력이 조금 더 갈 가능성이 있다. 그다음 이미 상장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진짜 백신 때문에 뭐가 문제가 생겨요? SK케미칼은 상관없는 거예요. SK케미칼이 무슨 상관입니까? 자회사로 이미 상장돼 있는데 SK바이오사이언스 주가가 움직이겠죠. 그럼 SK케미칼은 크게 영향받지 않는다. 모회사라서 가치만 가져간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 좀 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다음 노란톡 메신저 좀 볼게요. 자, 다음 노란톡 메신저를 보시면은 오늘 이제 김지성 아나운서가 네. HLB로 단타 수익을 보셨더라고요. 이게 예. 이제 약간 단타는 아니고요. 네. 처음에 HLB 이야기가 나왔을 때 네. 그때 한창 하한가를 찍었잖아요. 네. 근데 그 당시에 본부장님께서 저희 노란통 메신저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거는 그냥 다시 오를 수 있다. 네. 이건 약간 허위 얘기다. 어차피 중국에서는 시판이 되고 있다.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그걸 믿고 한번 들어갔었는데. 근데 이제 요거는 네. 이제 제가 HLB는 자세한 내용 뒤에 또 있습니다. 네. 원래 한 2주 전에 이게 자세한 내용을 찍었는데 그때 이제 방송이 안 나갔었어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 지금 오늘 다시 얘기 드릴 거예요. 그래서 네. HLB 보시면 시청자 여러분 각자 판단하시면 됩니다. 저는 많이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다른 제약 그런 헬릭 스미스 신라젠하고는 완전 맞아요. 차원이 다른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종목을 좀 설명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HLB로 30만 원 수익을 내셨으니까 저녁에 뭐 사주시나요? 일단 뭐 이런 겁니다. 네. 일단 뭐 수익 인증해 주셨고 자 그다음에 이제 질문 중에 이건 정치 테마주라 뭐 크게 많이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예, 윤 총장님이 결국 사퇴하시고 정치계 입문할 것 같은데요. 제가 봐도 100% 입문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나오는 시점이 절묘합니다. 예. 절묘. 제가 정치 평론가는 아니지만 네. 간단하게 좀 얘기 드리자면 곧 서울시장 재보선 선거가 있잖아요. 맞아요. 예. 이기면 자기 탓. 저도 자기는 아직 그때까지 안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렇게 돼요. 약간 아주 시기적으로 시적절했어요. 네. 시적절한 한때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 이제 어제 딱 사태 얘기하고 나서 관련적으로 급등을 했는데 정치 테마주의 특징이 있습니다. 별 상관없어요. 그냥 어릴 때 잠깐 만났다더라. 고등학교 동문이더라. 대학교 동문이다더라. 네. 뭐 회사 하는데 가족 친척이랑 잠깐 한 10분 같이 있었다더라. 이런 걸로 오르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제가 추천을 해드리겠습니까? 네. 도저히 추천이 안 되죠. 정책 관련주면 괜찮은데 우리 그 윤석열 총장 지금 현재 검찰총장이 사퇴는 했지만 네. 아직 수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오늘 휴가 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휴가 좀 잘 푹 쉬시고 계시다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분이 뭔가 정책이 나온 게 없잖아요. 네. 정책이 나온 게 하나도 없잖아요. 정책을 알아야 뭐 정책 관련주 투자를 하죠. 그냥 인맥 관련주는 하시지 마셔라. 윤석열 총장 관련주도 마찬가지지만 또 다른 종목들 뭐 이재명 경기도지사 관련주 이런 것도 다 인맥 관련주는 저는 보시면 안 된다. 네. 정책 관련주로 보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란통 메신저 주요 내용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은 우리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 짚고 넘어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백신을 현재 본격적으로 접종을 하고 있는데 확진자 수는 아직 정체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글로벌로 신규 확진자 숫자 한번 또 알아보도록 하고요. 관련주들 어떤 거 있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글로벌로 또 확인해 볼 시간이네요. 네. 이거를 이제 한 1년만 하고 안 하고 싶은데 네. 이제 좀만 더 지나면 1년 넘게 하겠네요. 이제 자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진자가 화끈하게 줄다가 정체가 왔어요. 네. 이렇게 정체가 온 이유는 최근에 미국에서 그러죠. 텍사스 주지사가 그랬다고 해요. 텍사스 주지사가 마스크를 이제 쓰지 마라. 네,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네. 아직 정신 못 차린 거예요. 네. 정신을 아직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아니 마스크를 이제 일부 주들은 지금 마스크 뭐 벗고 좀 이제 경제 활동 하게끔 물론 워낙 통제돼 있으니까 좀 힘든 건 이해합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시 확진자 숫자가 감소폭이 좀 정체되고 있습니다. 정체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는 약간 늘었어요. 약간 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리고 국내도 약간 정체에 와 있어요. 약간 사람들이 약간 좀 지금 다시 괜찮아지는 거 아니야? 약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데 그냥 직콕만 하시면 참 좋아요. 그냥 의외로 편하더라고요. 예. 네. 그리고 저도 한 코로나 검사를 받아봤거든요. 네. 병원에 갈 일이 있어서 받아봤는데 잠깐만 살짝 좀 뜨끔하고요. 예. 음성이라는 얘기가 딱 나왔을 때 그 기분 좋음이 이루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예. 어디 갈 때 다 보여주고 나 음성이야. 나. 근데 이렇게 신규 확진자 숫자가 제가 이제 조금 400명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게 그래도 확진자가 줄어들 거다. 그다음 날씨가 좀 더워지면 그나마 북반구 쪽은 더워지게 되면은 확진자가 좀 줄 가능성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까지 확인하면 충분히 다시 좋아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얘기 드린 거 지난주도 얘기 드렸지만 또 얘기 드립니다. 그냥 주구장창 똑같아요. 예. 좀 이따 차트 보면 아시겠지만 진짜네 이렇게 가실 거예요. 자, 컨택트 관련주 아직도 늦지 않았다. 지금도 안 늦었습니다. 지금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곧 코로나 끝나면 보복적 소비 저만 그런가요? 저는 지금 이거 다 끝나면 네. 여행 가려고 돈 왕창 모아놨어요. 진짜. 벼르고 있네요. 네, 벼르고 있어요. 저 지금 그 가는 순간 휴가를 다 집중해서 쓰고 저 그냥 바로 뜰 겁니다. 해외로. 네, 해외로 뜰 거예요. 제가 대신 방송은 해야 되니까. 네. 방송은 해야 되니까 한 4박 5일 텀으로 한 3군데 갔다 오려고 해요. 근데 그 정도로 지금 돈 부담해놓고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요. 네. 그냥 풀려만 봐 그냥 이렇게 이러고 있어요. 근데 저만 그러겠습니까? 다 지금 그러고 계시겠죠. 심지어 지금 어떤 거 추진하고 있냐면 확진자 숫자가 적은 국가들 위주로 해가지고 여행을 음성 통지서 갖고 있는 사람들 한해서 여행을 허가하자. 아. 네, 요 얘기가 현재 지금 요 네트워크 현재 만들고 있어요. 현재 네. 지금 일본은 여기 못 낀다고 합니다. 예. 낄 수가 없겠지 당연히. 네. 사망자만 해도 어마어마하던데. 일단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가라 그래도 안 갈 것 같고 우리가 예, 우리가 안 갈 것 같죠? 예, 중국 사람도 많이 올 거야 아마. 예, 네. 많이 올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여행, 레저, 쇼핑, 운송, 해운 이쪽을 보시면 되는데 지수 하락 시 상대적으로 강세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수가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도 이쪽 업종은 잘 버텨요. 좀 이따 차트 보시면 아실 거예요. 잘 버팁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친환경 플러스 컨택트 관련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 최근에 유가가 빨리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코로나가 곧 끝날 거란 얘기가 이제 사람들을 생각으로 자리가 잡히면서 유가 수요가 많아지는 거예요. 원유 수요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원유 수요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유가가 상승하고 있고 유가 상승 수혜주들이 쫙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태죠. 종목이 제가 바뀐 적이 없이 지금 몇 주 동안 주구장창 하고 있어요. 주구장창. 지금 코스맥스, 파라다이스, 아모레퍼시픽, 호텔실내, 참좋은여행, 한국콜마 이거 지난주 그대로거든요. 한번 지난주 그대로인데 한번 볼게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맥스입니다. 코스맥스가 의미 있는 반등을 이뤘어요. 자, 코스맥스가 의미 있는 반등을 이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주도 코스맥스 얘기 드렸는데 코스맥스가 뭐 하는 회사입니까? 화장품 회사예요. 아니 화장품 회사 중에 코스맥스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얘네 뭐 하는 회사냐면 ODM 하는 회사예요. 얘네가 만든 화장품은 브랜드가 뭐 있냐면 로레알 거는 거의 다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로레알 뭐 쓰잖아요? 코스맥스가 만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코스맥스에서 다 만든 겁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들이 내가 로레알 랑콤이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예. 랑콤 브랜드가 있는데 이 브랜드 거 산다 그래서 미국에서 그걸 갖다 주지는 않습니다. 예. 코스맥스 행사해서 한국에서 줘요. 예. 크게 기대 미국에 어떻게 옵니까 그게. 네. 코스맥스가 그거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코스맥스가 추가적으로 더 갈 가능성이 있다. 실적 발표했는데 서프라이즈 나왔거든요. 그 뒤로 추가로 더 가고 있습니다. 더 가고 있어서 저는 코스맥스가 상당히 좀 너무 안 올라와서 코스맥스는 이거는 중기로 봐도 된다. 그리고 지금 오늘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3월 5일 중국에서 지금 양해 들어갔는데 네. 양해에서 정책 이슈가 많이 나올 거거든요. 올해 투자나 뭐 이런 이슈, 인프라 투자 이런 거 다 나올 거예요. 그러면 내수 소비를 위해서 활성화하는 무슨 투자 계획이나 뭐 이런 거 나올 텐데 금리 정책도 나올 거고요. 그러면 화장품 관련주 갈 수 있습니다. 갈 수 있는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아모레퍼시픽입니다. 자, 아모레퍼시픽은 뭐 워낙 브랜드가 딱 정해져 있죠. 설화수랑 브랜드 정해져 있는데 자, 아모레퍼시픽 최소한 밀리진 않아요. 밀리진 않습니다. 밀리진 않고 있어요. 그냥 주장창 버티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또 지수는 떨어졌고 최근에 코스피 지수 계속 떨어졌는데
최소한 밀리진 않고 있다라는 부분은 뭐냐? 강하다는 거예요. 수급이 좋다는 겁니다. 수급이 좋다는 얘기는 나중에 지수가 반등이 나올 때도 얘가 먼저 갑니다. 안 그래도 원래 수급이 좋았기 때문에. 급락했던 종목이 급반등이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그 지수 하락할 때 반드시 급락했던 종목은 반등이 잘 안 나옵니다. 그리고 오히려 버텼던 종목들이 다시 반등 나올 때 먼저 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강한 종목을 해야 된다. 강한 종목. 자, 그 다음에 참 좋은 여행 보겠습니다. 여행 관련주죠. 거의 안 밀렸어요. 거의 안 밀렸는데 노란통 메신저 계시는 분들 그럴 거예요. 아, 밀렸는데요. 당연히 우리가 매수 타이밍이 안 좋았어요. 네. 매수 타이밍 좀 높게 잡았는데 이게 어디서 매수 타이밍 잡은 거냐면 그 수익 어벤져스. 수익 어벤져스. 방송에서. 네. 거기는 시종가로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거는. 그렇죠. 거기 추천 나온 종목은 그냥 운명 계좌 먹기로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하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좀 산 건데 그 살짝 밀려 있습니다. 근데 잘 버티고 있어요. 자, 여행 재개되면 누가 맨 먼저 재개될까요? 참 좋은 여행이 먼저 하면 이미 올해 5월, 6월 해외 거 팔고 있다니까요. 네. 완판해서 이미 다 팔았어요. 다 팔았는데 물론 코로나 안 끝나면 뭐 환불하든지 연기하든지 하겠죠. 근데 이미 팔아놓은 상태예요. 예, 그만큼 수요는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갈 수 있다는 거 좀 얘기 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얘기 드린 거 해운주 관련해서 제가 계속 물동량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드린 건데 빼노션이 있습니다. 원래는 제가 주력 종목이 HMM이었거든요. 이 HMM인데 HMM이 그동안 너무 많이 올라갔고, 자, 그럼 빼노션은 약간 하는 업은 약간 달라요. HMM은 해상 운송 관련해서는 웬만한 건 거의 다 건들고 있어요. 그 HMM의 장점은 컨테이너 쪽에서 약간 강합니다. 컨테이너선 쪽에 강한 거 뭐냐? 컨테이너 박스도 직접 해, 내가. 요즘 컨테이너 박스가 모자르거든요. 이 미리 모자랄 줄 알고 HMM 페노션 말고요. 페노션은 벌크선 운임지수하고 연동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벌크선 운임지수가 사실 지금 최악이어야 돼요. 원래 계절적으로 따지면. 네. 근데 지금 최고입니다. 지금 계속 신고가예요. 그래서 물론 싱가포르나 상해 운임지수도 약간 고점에서 꺾이긴 했습니다만은 이 고가 운임지수가 계속 유지될 수 있다. 벌크선 쪽 충분히 훨씬 더 갈 수 있다. 페노션은 그동안 너무 안 갔다. 그래 따지면 앞으로 더 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서 제가 2주 전에 이걸 가지고 나왔던 종목인데 오늘 보시면 더 가잖아요. 오늘 장중 21%까지 갔어요. 오늘 HMM보다 더 갔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땐 더 갈 가능성이 있다 이게. 그래서 페노션 지금 현재 계속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종목이다라는 거. 노란통 메시저 들어오셨으면 같이 하셨을 겁니다. 이거를 같이 하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제 유가 관련주들을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유가가 오르면 유가는 마진 산업은 가격이 오르면 무조건 돈 법니다. 아까 제가 그 어제 토요일 방송에서 제가 얘기 드렸던 네. 예대 마진 관련해서 금리 올라가면은 은행들은 그냥 무조건 돈 번다. 얘기 드렸잖아요. 네. 똑같아요. 유가도 정제 마진이 있거든요. 정제 마진. 이 마진 산업은 절대 가격이 올라가면 무조건 돈 벌어요. 자, 그러면 이제 롯데케미칼도 유가가 오르면서 마진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마진이 올라가게 되면 그냥 자연스럽게 돈 버는 거죠. 돈 버는 겁니다. 계속. 돈 버는 거기 때문에 롯데케미칼도 충분히 더 갈 수 있다라는 부분 좀 얘기 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한 종목인데, 자, 요즘 이제 원래 가장 유가 오르면 가장 수혜 많이 보는 게 S-오일 이 종목입니다. S-오일은 참고로 우리나라 기업이 아니에요. 네. 회사는 어디 있는지 마포에 있긴 하거든요. 네. 보시면 아시면 아람코 어디입니까? 사우디 왕자가 주인이에요. 아람코가 주인입니다. 아람코 회사예요. 처음 한 사실이네요. 원래 네. 우리나라 회사였는데 팔았죠. 아. 아람코가 덥석 물었죠. 왜냐하면 사우디가 석유는 내는데 네. 석유를 뽑아서 정제하는 기술은 없어요. 얘는 기술력은 없거든요. 그냥 일부 다처제 국가에 그냥 열심히 놀고 있는 그냥 아랍 왕자들만 있는 국가라. 네. 뭐 기술은 없어요, 하나도. 근데 기술이 없는 기술을 만들려면 어떻게 됩니까? 기술 있는 데를 그냥 사버리면 되잖아요. 아주 간단한 문제거든요. 그냥 사버린 거예요, 그냥. 전기시설 잘 돼 있으니까. 네. 정제 기술력 좋고. 그래서 S-오일 산 겁니다. 사서 지금 갖고 있는데, S-오일 같은 경우, 이런 종목은 이제 배당도 높은데, S-오일 같은 경우도 충분히 더 갈 수 있다.
왜냐하면 정제하는 회사들은요. 유가를 사요. 일단 원유를 사요. 그 시꺼먼 거 사요. 시꺼먼 거. 네. 시꺼먼 거 드럼통으로 사놔요. 사놓고 그거를 정제를 하는 거잖아요. 네. 사놓으려고 정제하는데 하루 만에 사놓고 정제합니까? 안 되죠. 예. 사면은 오는 데만 몇 달 걸려요. 예. 그리고 정제하는 데도 몇 달 걸려요. 보관도 해야 되니까. 그럼 기본적으로 원유를 보관할 수밖에 없게 돼요. 원유를 어마어마하게 보관하거든요. 근데 유가가 오르면 그 보관하는 그 가치가 올라가요. 그냥 자구량은 올라가는 거죠. 예, 그럼 자구량 그러니까 재고 가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여기서 이제 나는 근데 원유 있는 회사들은 좀 앞으로 좀 전망이 안 좋을 거 아니냐. 그러면 SK이노베이션 하시면 됩니다. 이제 SK이노베이션은 62일 이평선까지 지금 밀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재반등 할 수 있다고 봅니다. SK이노베이션이 원래 원유 정제 쪽 정제 회사 1위예요. 우리나라 전체 1위. 근데 원유 쪽에 포트폴리오 몰려 있으니까 LG화학에서 인력 몰래 빼가가지고 팩트니까 팩트대로 얘기할게요. 네. 인력 몰래 다 빼가가지고 배터리 회사 만들어서 지금 배터리도 같이 하고 있잖아요. 배터리 같이 하고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 현대차랑 또 연합한다고 하고 또 원래 옛날에 최태원 회장님하고 저희 최태원 회장님하고 저기 정의선 회장님 원래 친했어요. 예, 또 친했으니까 뭐 사업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지금 반등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다만 기관 외국인 반등 나오면 그때 한번 접근해 보시는 전략. 네. 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상황 브리핑과 또 관련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이슈가 준비가 되어 있지만 여기서 잠시 쉬었다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재테크 정보가 모두 모여있는 곳 컨텐츠 제작 기업 유엔박테크를 소개합니다. 퀄리티 있는 인트로 모션 그래픽 제작으로 국내 주식 전문가들의 수준 높은 영상미와 아이덴티티를 제공해드립니다. 핵심적인 내용을 보다 간결하게 주식 차트의 핵심적인 내용을 키워드와 이슈로 그래픽, 편집, 더빙 등을 통하여 초보부터 일반인까지 보다 알기 쉽게 전문가의 컨텐츠를 보다 더 정확하게 재테크의 기본, 부동산 컨텐츠를 통하여 일반인들도 보다 쉽고 재밌게 다양한 유튜브 컨텐츠를 제작해드립니다. 감각 있는 디자인 컨셉, 썸네일 제공까지 다양한 정보 컨텐츠가 모여있는 곳 재테크 영상기업 유엔박테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저희 한밤 주제백 노란통 메신저에 들어오시면요. 우리 본부장님께서 여러분들의 어려운 종목 상담부터 또 이 방송이 나가는 자료들까지 무료로 배포해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바로 입장을 해보시고요. 또 화면에 나오시는 QR코드로 간단하게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다음 시황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2주 전이었죠. HLB와 또 D3BNT에 대해서 모 언론사에서 허위 공시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두 종목이 하한가를 가는 등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HLB는 또 다시 보면 주가는 오늘 보면 좀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김정철 본부장님께서 이 HLB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해주셨어요. 이게 어떤 종목인가요? 네, 일단 뭐 HLB가 원래는
원래 본업은 다른 거예요. 다른 거 하는데 해상 관련한 뭐 구조장비 이런 거 하는 회사인데 네. 이제 이러면서 이제 HLB가 제약바이오에 좀 약간 제약바이오에 신규 사업을 이제 진출했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항암제를 HLB가 만든 건 아니고 원래 있던 항암제를 샀어요. 권리 산 게 그게 이제 리보세나랩이고 그 항암제를 사서 그걸 임상, 2상, 3상까지 끌고 간 겁니다. 아. 항암제라는 게 딱 나오는 순간 만약에 시판 허가 났어요. 네. 그럼 대박이에요. 그냥. 대박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기가 쉽지가 않은 네, 거죠. 그게 쉽지 않아서 그렇죠. 예, 보통 항암제가 한 100개 나오잖아요. 네. 100개 후보 물질을 100개를 만들면 정식 항암제가 나오는 거는 1개, 2개뿐이 없어요. 예. 그 정도로 엄청 어렵습니다. 엄청 네. 어려운데 HLB의 리보세나립 항암제가 이제 2019년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건의 개요를 좀 정확하게 한번 얘기 한번 해볼게요. 자, 화면 보시면은 2019년 임상 3상 탑라인을 발표합니다. 탑라인이란 건 뭐냐면 개괄적인 내용을 먼저 발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임상 1상은 뭐 하는 거고 2상은 뭐 하는 거고 3상은 뭐 하는지는 제가 옛날에 이 팍스기 TV에서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 나중에 시간 되면 그것도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임상, 2상 확률, 3상 확률 다 따로 있습니다. 확률들이 다 있어요. 자, 발표 당시에 OS 생존기간에서 통계적 유의미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 지장고 회장님이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네. 이 발표가 문제가 된 거예요. OS 생존기간에 통계적 유의미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라고 발표했는데 이게 문제가 됐는데 이게 OS가 뭐냐. 진짜약, 가짜약 생존기간인데 진짜약, 가짜약 생존기간이 별 차이가 없었어요. 별 차이가 없었는데 좀 이따 이 표를 보시면은 그래도 왜 리보세나랩이 항암제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하지만 이 가짜약 이 플라시보 대조군 쪽에서 OS 생존 기간이 비정상적으로 좀 길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생존 기간이 5점 몇 개월 둘 다 비슷했는데 가짜하고 진짜약하고요. 그러니까 약을 쓴 쪽하고 반대로 이쪽은 약입니다 했는데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근데 거기 있는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네, 알려주고 하진 않아요. 네. 당신이 지금 가짜약 먹고 싶다 하진 않아요. 그럼 누가 먹겠어요? 네. 장난하냐 이러겠죠 지금. 네, 근데 가짜약과 진짜약의 각자 이제 생존기간이 비슷비슷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짜약을 먹은 사람들이 비정상적으로 생존이 좀 길었단 말이죠. 네. 이게 둘 다 짧아서 비슷했으면 그러면 진짜 실패한 거예요. 근데 길었는데 둘 다 길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후 임상 3상 성공이다 하면서 말을 한번 바꿨어요. 사실 실패했다라고 하진 않았어요. 진영구 회장님이 그때 이상 탑라인 3상 발표할 때 뭐라 그랬냐면 시판 허가 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 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거 임상 3상 성공한 거 참 우리는 성공했다. 그러면서 이거를 어디다 얘기했냐? 유럽 인상학회, 유럽 종양학회에다가 이거를 발표를 했는데 이때 유럽 종양학회에서 당신의 발표가 최우수입니다. 그래서 최우수 논문상을 줬어요. 네. 아예 그냥. 이게 유럽 임상 종양 하시는 의사분들이 다 바보는 아닐 테고, 그렇죠? 이게 가짜일 리는 없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근데 이걸 증선이가 야 너네 말 바꿨잖아. 허위야. 이렇게 된 거죠. 네. 참 편하게 인생 사는 것 같아요. 융통성이 없는 융통성이 느낌이네요. 없어요. 자 보시면은 자 이거는 HLB 리보세나립이고요. 여기는 이 임상 3상 데이터입니다. 잘 보시면 이거 뭐야 리보세나립 훨씬 좋은데 이러실 거예요 아마. 네. 자 여기는 이미 시판 허가 난 약이에요 다. 이건 사이람자, 옵디보, 론서프 전부 다 이미 시판 허가 난 약이에요. 자 옵디보는 참고로 일본 약인데 이게 임상 3상 성공한 게 참 어이가 없는 약이에요. 말도 안 되게 별로 안 좋거든요. 근데 일본이라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하필 또 이게 또 일본 거네요. 참 모르겠습니다. 일단 시작 허가는 일단 이미 이렇게 났어요. 임상 기간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피시험자 수, 그러니까 임상 환자 수가 이 정도 있습니다. 리보세나립이 460명이에요. 그러면 그냥 평균 칩니다. 임상 환자 수 다 알아서 잘 모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238대 117 이건 뭐냐? 진짜 약이 왼쪽이고요. 가짜 약이 오른쪽입니다. 자, 옵디보는 진짜 약 330, 가짜 약 163. 자, 리보세나립은 진짜 약 308명, 가짜 약 152명. 자, 임상 국가는 이렇게 했어요. 쭉 이렇게 했는데 임상 국가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미국만 하면 끝나요. 미국은 다인종 국가니까. 네. 네. 이게 인종마다 약간 달라서
글로벌 임상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냥 대조군은 가짜약 대조군, 플라시보 대조군 한 거고요. 자, 그러면 다 위암 항암제, 위암 항암제끼리만 비교한 겁니다. 자, 이 밑에 보면 세컨드 라인, 서드 라인, 서드 라인 이건 뭐냐면 이 사이람자는 2차 치료제. 암이 걸렸을 때 맨 처음 먹는 약이 1차 치료제, 그다음 2차 치료제, 그다음 3차 치료제. 그래도 안 들으면 4차 치료제.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돈을 누가 많이 벌겠습니까? 1차 치료제가 돈을 가장 많이 벌겠죠. 그죠? 근데 1차 치료제에 센 항암제를 보통 쓰지 않아요. 절대로. 왜요? 1차부터 세게 쓰지 않습니다. 아, 1차가 세서 힘드니까 몸이 힘들잖아요. 항암제는 그러면 항암제가 얼마나 4차부터 힘드니까. 내려오는 예. 건가요? 점점 뒤로 갈수록 세지는 거예요. 예. 근데 돈은 1차 치료제 제일 많이 벌겠죠. 일단 네. 안 걸리면 무조건 먹는 거니까. 어. 그렇죠? 그러면 이제 사이람자가 2차 치료제로 승인 난 거고 옵티본 3차, 오른소프 3차, 리보세나립은 3차로 도전한 거예요. 네. 3차 치료제로 도전했어요. 자, 이게 그 문제가 된 OS 데이터입니다. 자, 리보세나립은 5.78개월, 진짜약에서 5.78개월이 나왔고 가짜약이 5.13개월. 생존기간이라 그래서 딱 이거 살고 죽었냐 그게 아니라 네. 그 암이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기간을 의미해요. 이거는 생존기간이라 그래서 그럼 이 사람들이 다 5점 몇 개월 뒤에 다 돌아가셨나요? 이거 아닙니다. 네, 그런 거 아니에요. 네. 뭐 극단적인 거 아닙니다. 자, 이게 뭐냐면 5.78까지 암이 더 진행이 안 됐던 거예요. 그 가짜약 쪽에서 5.14개월 동안 더 진행이 안 됐습니다. 다른 데는 보통 1개월, 2개월 차이가 나요. 그렇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데 유독 리보세나립만 1개월 내에서 차이가 나니까 요것 때문에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랬던 거예요. 지장호 회장님이 순수하게 또 네. 바로바로 발표하시겠다고 그냥 발표한 거예요. 근데 이 가짜약만 딱 비교해 보자고요. 사이람장 3.8, 옵티본 4.1, 롬서푼 3.6, 리보세나립 5.13. 리보세나립 가짜약만 유독 많이 살지 않았나요? 네. 예. 원래 가짜약을 쓴 쪽은 보통 3, 4개월 내로 끝나요. 그게 다. 그래서 조금 더 의아하긴 하네요. 예, 왜냐하면 가짜약을 쓴다는 건 약을 안 쓴다는 거기 때문에 네. 그냥 약을 안 쓰면 보통 평균적으로 다 비슷해야 돼요 원래. 근데 리보세나립은 5.13개월? 알고 보니까 네. 이 가짜약을 썼던 임상 실험자들이 네. 특이하게 단체는 아니겠죠. 각자 퍼져 있었으니까. 네. 특이하게 그냥 안 걸린 사람한테 너는 가짜약 먹으니까 너 아무 치료도 받지 마. 이러지 못하잖아요. 치료는 받아야죠. 그러니까 다른 치료 열심히 또 받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특징적으로 갑자기. 원래 보통 이렇게 많이 안 받는데 갑자기 이렇게 많이 받은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제가 봤을 때 그 통계 데이터를 제외하면 나머지 리보세나립이 압도적입니다. 반응률, 진행률, ORR부터 해가지고 압도적이에요. 약 효과가 압도적으로 높아요. 근데 완전 관해. CR이 완전 관해인데 종양이 아예 다 사라져버린 걸 의미해요. 근데 사이람자는 한 명, 리보세나립 종양이 아예 사라진 게 2명이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단지 가짜에 먹은 사람들이 너 죽어라 할 수 없으니 잠깐 치료는 받았던 거예요. 근데 치료를 하필 잘 받으신 거죠, 다들. 그게 통계가 약간 좀 흐릿해진 거예요. 근데 그런데 여기서 조금 궁금한 게 네. 가짜약 이 세 개의 성분이 모두 다 같은 건가요? 네. 아, 같은 가짜는 건데 이렇게 그냥 기간이 다르게? 아무 성능이 없어요, 그냥. 아무 성능이 없으니까 그냥 물 먹는 거예요. 물 먹으면 똑같은 거예요. 네. 똑같은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보통 가짜약을 보통 3개월, 4개월 뒤면 보통 네. 진행이 돼요. 네. 근데 이건 5개월까지 버텼다는 거는 뭔가 열심히 많이 치료 받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HLB 데이터 조작이 아니라면은 전제를 깔겠습니다. 일단은 자, 이 데이터가 조작이 아니라면 네. 이 조작이었다면 유럽 종양학회 그 수많은 분들이 다 당한 거예요. 네, 그분들이 단체로 수백 명의 그 의사분들이 다 당한 거죠. 네. 그럴 리는 거의 없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현재 지금 중국 항서제약이 이미 리보세나립 항암제로 시판 허가 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미 쓰고 있어요, 이거를. 근데 위양 3상 임상상 완료됐고 간암 등 각종 다른 암에 또 적용증 하고 있어요, 또. 결과도 좋아요, 심지어 또. 네. 대주주의 도덕적 해이가 없어요, 이 종목은. 신라젠 어떻게 했습니까? 신라젠 대주주 바로 주식 팔아먹었죠, 바로. 임상 발표하기 전에. 네. 셀릭스미스 가족들이 팔아먹었어요, 주식. 그러니까 이 진양호 회장님 주식 매도하긴 했어요. 진양호 회장님의 배우자분이 매도하셨더라고요. 이유는 뭐냐? 주식 담보대출 갚으려고. 담보대출 때문에. 살짝 소량 매도했어요. 근데 이것도 바로 해명했어요. 그리고
그리고 그거 미안해가지고 진양구 회장님이 네. 바로 무상증자했어요. 주주들한테 미안해가지고. 근데 이 종목은 유상증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비중은 집중은 금물인데 저는 HLB에 대한 오해가 좀 심하다. 네. 과연 이 오해가 단순히 오해냐? 음. 아니면 HLB 공매도를 했던 세력들이 어떻게든 주가가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계속 뭔가를 짜고 치고 있느냐?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왜냐면 여기 그 이 뉴스 발표한 언론사가 의심이 가는 언론사라서 일단 어딘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어딘지 네. 얘기 안 하겠는데 이거 맨 처음 보도했던 그 언론사가 있거든요. 예.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그런 거 있어요. 예. 그래서 네. 저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 HLB는 그래서 제가 HLB를 좀 매수를 하자 해서 밑에서 매수 가격을 드렸는데 정말 요만큼 많아가지고 체결이 안 됐어요. 네. 그래서 뭐 그렇게 그거 가격 기다렸다면 죄송하긴 한데 저는 그래도 HLB는 지금도 충분히 갈 수 있다. 그래서 좀 더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밀 때마다 한번 매수하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HLB가 이렇게 최근에는 다시금 주가가 올라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허위 공시 사실에 대해서 약간 의혹이 좀 사라졌기 사라진 건 때문인가요? 아닙니다. 증선위에서 네. 아직 그럼 주가가 안 해놨어요. 올라온 이유는 어떤 건가요? 올라온 이유는 아니 그래봐야 거래 정지 될 것도 아니고 네. 거래 정지 사안이 아니라고 이미 증선위에서 얘기했거든요. 증선위. 이거 만약에 문제가 실제 있어도 네. 그냥 벌금 낼 끝이야. 아.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뭐 딱히 그런 게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부분을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HLB에 대한 내용까지 한번 들어봤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중국 양회가 개막을 했는데요. 이제 3월 증시 일정도 한번 살펴봐야겠고요. 투자 전략도 세워봐야 될 텐데 3월 달 시장은 조금 조정을 받으면서 힘든 것 같은데 앞으로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3월 증시 일정을 한번 쭉 한번 볼게요. 네. 3월 증시 일정 보면 전략이 눈에 보입니다. 자,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 증시 일정입니다. 자, 오늘 5일이죠. 중국 전인대 양회 시작했습니다. 전인대가 뭐예요, 도대체? 자, 중국은 이렇게 땅덩어리가 워낙 넓잖아요. 네. 넓어서 원래는 3월에 한 번씩 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요. 그 1년에 큰 회의가 2번 있다 그래서 양회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때 회의 하는데 그때 이제 정책 결정하고 뭐 주요 인물들 승진 아니면 뭐 당 서열 관리하고 뭐 이런 거 다 해요, 그때. 그때 다 하는데 지금 코로나라 모이진 않는다고 해요. 그냥 이렇게 그래도 일부는 모이고 일부는 뭐 화상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냥 시진핑 주석이 뭐 자기 권력 공고히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자,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정책들이 많이 나와서 그래요. 올해 투자 계획이나 금리 정책 방향, 경제 방향 이런 거 다 지금 이때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5일이죠. 방송을 하고 있는 오늘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 날이 5일인데 오늘 저녁에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미 이 결과를 보고 있을 겁니다. 미국 비농업 고용자 수가 나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지표입니다. 이 지표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금리 정책이 뭐든 다 바뀌어요. 그래서 이 비농업 고용자 수가 상당히 중요하고 실업률이 발표된다는 점, 이 부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9일 날 OECD 경제전망 보고서가 나와요.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마침 이때 나옵니다. 근데 OECD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네. 우리나라가 요즘 평가가 좋아요. 예. 이 나라 잘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 우리나라 경상수지 잘 나올 가능성이 있다. 2월은 원래 영업일수가 적어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전월비로 보면 안 되고 이거는 전년 동기비로 볼 텐데 전년 동기비로 요즘 수출 정말 잘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좀 이날 9일은 좀 약간 괜찮은 날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유로존 4분기 고용 지표가 나옵니다. 그리고 유로존 GDP가 나와요. 근데 유로존 GDP는 안 좋을 거예요. 아마 안 좋을 건데 유로존 크게 안 주니까. 자, 그다음 10일입니다. 10일 AACR입니다. 자, 학회입니다. 자, 바이오 학회가 시작됩니다. 또 바이오 학회 시즌이에요. 또 초록이 공개됩니다. 바이오 학회가 스타트하지는 않고 초록이 공개되는 날이기 때문에 요날 바이오 종목이 관련한 종목들을 움직일 수가 있어서 제가 한번 찾아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관련 있는지. 자, 그 다음에 중국 2월 CPI. 요즘 CPI가 중요해요. 물가 지수인데 물가 지수 요즘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 물가 수준이 어느 정도 된지 나와야 금리 상승이 이제 어느 정도까지 가는지를 가늠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물가 지수 상당히 중요하고 중국이 외환보유고 발표합니다. 그리고 11일 무서운 날입니다. 이날. 자, 3월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입니다. 자, 선물옵션 동시만기일 특히 3월은 폭락한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11일까지는
되도록이면 보수적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제 전략은 9일날 지수 반등 나오면 네. 다음 주 9일날 반등 나오면 거기서 일부 비중 줄이고 10일까지는 지켜보자. 2주일로 갈 겁니다. 저희는. 예, 그 전략으로 갈 거니까 그렇게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다음 12일에 유로존 일요일 사업 생산 나오는데 뭐 안 좋을 것 같고요. 13일 우리나라 이날 이제 토요일이거든요. 거리두기 단계 개편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거리두기 단계 개편하니까 이때 관련주들이 움직일 거, 컨택트 관련주 움직일 수 있어요. 충분히. 거리두기 단계를 조금 더 완화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럼 완화하면은 컨택트 관련주들 괜찮을 가능성이 있다. 13일 날 기점으로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다음 미국 FOMC 회의가 16일에 17일까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블랙아웃 그 전 기간에 블랙아웃 기간에 인터뷰가 거의 없다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17일 날 삼성전자 주총입니다. 네, 이번 올해는 찾아가지 마세요. 예. 저기 화상으로 할 거예요. 저 원택트로 할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20일 날 세계 내분부 약회가 있습니다. 23일까지 있고요. 자, 22일이 월요일이죠. 네. 예, 쿠팡 상장합니다. 예, 쿠팡 상장한 날이에요. 나스닥 상장하는 날이니까. 네. 20일 날 아침에 쿠팡 뉴스가 왜 안 나와요? 미국에 상장하는 거니까 밤에 나오겠죠. 예. 근데 마지막 불꽃을 이날 날릴 수 있겠죠. 네. 예, 마지막 불꽃을 날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날 현대차 아이오닉 5가 유럽 출시를 합니다. 예. 현대차가 괜찮게 잘 나가는 것 같아요. 예. 현대차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자, 20일 날 1월 이후 경상수지 나오고 기존 주택 나오고 23일 날 경상수지 4분기 미국 경상수지 나오는데 여기서 만약에 중국한테 또 적자 봤다. 그럼 가만 안 있을 것 같아요. 또 미국이. 네. 중국하고 싸울 가능성이 있다. 23일 날. 예. 23일 날 딱 수치 보고 중국 또 적자야? 중국 또 싸워. 뭐 이렇게 갈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다음에 2월 내구재 주문 20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내구재 지표 중요하고요. 25일 날은 EU 정상회담입니다. EU 각 국가 정상회담 하고요. 특정금융정보법 시행 요건 뭐냐면 가상화폐 관련해서 앞으로 법이 하나 생겼어요. 생겨가지고 금융기관에 준하는 거래소들은 금융기관에 준하는 감사를 받습니다. 예, 그래서 가상화폐가 이때쯤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네. 예, 우리나라 시세가 약간 미 4분기 GDP 나오고 이 GDP 지표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26일 날 소득 소비 지표 발표하고 30일 날 우리나라 화이자 백신 300만 분 추가로 들어옵니다. 예, 요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3월 맨 밑에 한번 하나 써놨잖아요. 3월에 12월 결산 법인, 그러니까 12월이 결산이 되는 법인들의 감사 보고서 제출 시한입니다. 이거 못 내면 어떻게 됩니까? 상장 폐지됩니다. 3월이 원래 감사 보고서 제출하는 달이에요. 자, 결산법인 12월 결산법 제출 못하거나 감사 의견 한정, 감사 의견 거절 나왔다. 네. 상장 폐지입니다, 거의. 그래서 지금은 절대 위험한 정보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최소 3월은 지나고 하시자고요. 그런 종목도 3월 지나고 그 급등주 마음대로 쫓아다니지 마시라는 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얘기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3월 일정과 그리고 전략까지 한번 세워봤는데요. 저희 다음 회에는 어떤 내용이 또 준비가 되어 있죠? 네, 다음에 저희가 네. 해외 선물 매매 영상 다시 한번 또 저희 네. 진행할 거고요. 그다음에 다음 주에는 일단 순위를 네. 최종 순위를 한번 일에 대해 최종 순위를 한번 발표를 해드릴 거고요. 네. 그다음에 해외 주식 유망 종목, 그다음에 상반기 중소형 강소 종목들 다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한밤 주제백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회에도 주린이분들께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진행의 송하나 김지송이었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